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어느덧 전 세계는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많은 브랜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테슬라인데요. 저는 테슬라가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차는 내연기관이지 라고 생각하며 독일 브랜드의 차를 여러 대 구매했지만 지금은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 X를 타고 있습니다. 모델 X를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를 응원하고 무지성으로 옹호하는 분들이 이해가지 않았지만 모델 X를 구매하고 나니 어느덧 테슬라의 주식을 구매하고 테슬라를 무지성은 아니더라도 옹호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만큼 독일 브랜드를 좋아하던 사람을 바꿀 정도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제가 왜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던 E클래스의 리스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여러 차를 알아보던 도중 기존에 가족들을 위한 카니발이 있으니 포르쉐 2인승 스포츠카 카이멘을 사야겠다고 했다가 쫓겨날 뻔하고 찻도박이에 어울리는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를 구매하라는 와이프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뿐만이 아닌 6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카니발처럼 자동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차는 테슬라 모델 X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는 테슬라에 편견이 있었는데 전기차 브랜드가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테슬라 팬들은 테슬라가 최고다! 라고 하는 거에 반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테슬라의 단차나 문제점들은 더욱 반감을 크게 만들었고 차라리 BMW X7을 구매할까 했지만 결국은 팔콘 도어와 자동문 때문에 모델 X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X를 구매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구매 일주일이 지나자 주식을 구매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모델 X를 실물로 봤을 때 디자인이 난해하였는데 E클래스를 보다 모델 X를 보니 뭔가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팔콘 도어를 처음 열었을 때 웃음을 짓게 되면서 괜히 닫았다가 열어보고 세차장이나 휴게소에 가서 한번 열어보는 등 저도 모르게 제가 관종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는데 디자인에 관해서는 시승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X를 구매하고 제일 만족했던 점은 전기차의 저렴한 유지비와 자동으로 움직이는 도어들이었습니다. E클래스를 한 달 동안 유지할 때 기름값만 구급료로 한 달에 30에서 50만원, 톨게이트 비용은 10만원까지 지출했는데 모델 X는 한 달 동안 똑같은 주행거리를 주행해도 1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경우가 없고 1km를 주행하는데 48원에서 60원 밖에 들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50% 할인되어 어딜 가든 기름값 걱정 없는 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이를 E클래스에 장착된 카시트에 탑승시킬 때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면 모델 X는 위로 열리는 팔콘 도어 덕분에 아이를 카시트에 탑승시킬 때도 머리가 부딪힐 일도 없고 일반 성인들도 타고 내리기 아주 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석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이제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만족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전 차종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부품과 그걸 관리하는 많은 MCU 때문에 쉽지 않지만 테슬라는 모든 부품을 관리하는 MCU와 오토파일럿을 관장하는 AP로만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테슬라처럼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약 4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테슬라의 기술력이 대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MCU와 AP의 하드웨어 교체도 가능합니다. 2018년 이전에 출시했던 테슬라 차량들은 아주 느린 MCU1이 장착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약간의 비용만 지출한다면 속도가 향상된 MCU2로 교체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교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000만원 상당의 FSD를 구매하면 AP도 무료로 교체해주는데 지금까지 한번 팔면 끝인 기존 자동차 브랜드와는 다른 기존 차량의 장점 가치를 올려주는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게임이나 멀티미디어도 추가되지만 차의 승차감이나 전기모터의 출력, 주행거리 증가까지 주행에 관한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구형도 MCU를 교체한다면 신형의 새로운 몇 가지 기능들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뒤에 전에는 없던 버그가 발생한다던가 완성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닌 미완성된 기능을 사용하면서 유저들이 조금씩 문제점을 제보하여 수정해 나가는 것들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기존 완성차에서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모두들 가속력에 대해 감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치로 정해진 가속력은 내연기관이 더 빠른 차들이 있지만 내연기관처럼 딜레이가 없이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가속이 가능해 주행 중에 가속을 할 때 체감되는 가속력은 내연기관보다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가격대에 있는 대형 SUV는 X7 40i,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GLS 400D가 있는데 0에서 1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까지 테슬라 모델 X가 가장 좋았습니다. 빠른 가속력이 무조건 좋은 주행 성능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 안정적인 고속 주행 능력과 빠른 가속력은 대부분 만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행에 관해 유지비에서만큼은 내연기관보다 엄청 저렴하지만 1년마다 결제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존보다 3배 이상 지출해야 했습니다. E클래스는 1년에 92만원, 모델 X는 1년에 270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물론 차 가격이 거의 2배까지 증가하였지만 보험료는 3배까지 증가하여 알아본 결과 테슬라를 포함하여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전손이 되어 보험료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도 E클래스를 타면서 지출했던 1년 기름값으로 보험료와 1년 전기세를 내더라도 비용이 남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것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기존 차량의 잔존 가치가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브랜드보다 긴 주행거리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었으면 하는 분에게 테슬라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테슬라는 자동차이면서 전자기기라고 생각되는데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기능이 아닌 하나의 기능을 오너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또 오너들이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기업과 오너가 서로 발전하면서 자동차를 완성시켜 나가는 점은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으로 처음엔 기존 완성차의 기준으로 만족하지 못하다가 하나하나 기능들이 추가되고 완성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차를 떠나 브랜드에 애정이 생겨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찻도박이의 테슬라 모델 X 구매 후기였습니다. 금요일에 많은 아쉬움까지 다른 모델 X 시승기도 업로드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